일단 먼저 사전조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희 팀원들이 주변 친구들,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컴퓨터학과나 뭐 정보공학과 이런 전공자가 아니라 제 친구는 일본어학과 아니면은 인문학 관련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코딩 교육을 학교에서 받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딩 교육이 꽤나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거 어떻게 까냐, 이거 어떻게 설치하냐. 코딩 교육 하는데 앞서서 나오는 그 환경 조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 입장에서 만약에 시험을 했거나 과제를 제출했는데 메일로 제출받았다 하면은 그거를 하나하나씩 일일이 열람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저희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 어려움. 그 수업 도중에 이제 종종 뭐 교수님 저 거 컴퓨터가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학생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그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개인적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학생은 USB를 따로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메일에서 자기의 코드를 저장하는 등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초보자가 코딩 교육 환경을 구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런 해결함과 동시에 이런 주제를 잡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지금 초등 및 중등 교육 과정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일반인 대상 코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IoT, 뭐 웬만한 전자기기들은 다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도 이런 장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는데, 사용한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의 가상 서버를 이렇게 조성을 하고,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그리고 플라스크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웹 서버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웹 서버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뭐 이렇게 이것저것 요리한 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싱 모듈에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처리된 데이터를 HTML, CSS 및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웹 브라우저에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렌더링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품을 이제 소개해보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데, 회원가입은 뭐 간단하게 아이디, 패스워드, 닉네임, 그리고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학생이 있으면은 그 학생에 관련한 교육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로 권한을 따로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고, 이렇게 회원가입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고요.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첫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인의 메일이나 USB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단지 로그인하는 것만으로도 그 학생들이 실습했던 이 코드들을 이렇게 열람해서 바로 들어가서 수정 아니면 새로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이쪽 강의 버튼을 누르면은 그 교육자 혹은 저희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파이썬에 관련된 강의가 이렇게 기재되게 되는데, 이 강의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직접 강의를 실습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강의만 뜨는 게 아니라, 강의가 뜨면은 여기에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웹페이지 상에서 코드를 실행할 때 굳이 뭐 스마트폰 뭐 동영상 강의 보면서 컴퓨터 따라 놔두고 이런 불편함 없이 단지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접속하고 있는 사람이나 교수님께 이런 채팅 화면을 이용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써 이제 해결점에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실행하거나 제출을 눌러가지고 교육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제출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학생이 아니라 교육자, 그러니까 교수님이라든가 선생님들 전용 페이지인데, 그 교육자가 개설한 강의의 특성에 강의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코드를 제출했는지 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은 그 학생이 이런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제출물, 과제물이나 아니면 시험을 진행했을 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교수님들이 한눈에 쉽게 어떤 학생이 어떤 코드를 작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거를 이제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제출물과 수강 기록을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아까 그 채팅 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그 지도를 해주는 부분,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 공간에서 바로바로 컴퓨터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가 쓸 수 있는 거야? 사용처가 어디야? 사용처. 이제 저희는 이제 코딩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의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코딩 교육을 하는 모든 교육기관이 HTML 손 넣어 써내도 우리 발표하는데요? 네. 네? 어떤 네? 네. 네, 파이썬을 이용한 파이썬 강의를 아,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한다면은 저희 학교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이. 언어가 파이썬뿐이라서. 네. 한계가 뭐예요? 한개 말씀이십니까? 왜 지금까지 계획은 없었는데 MR을 했고 못한 건 뭐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더 인터랙티브한 그 직관적인 그 사용을 그 직관적인 사용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웹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디자인 쪽으로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까 그 코드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툴을 사용하면은 뭐 함수나 변수 이런 거 이제 색깔별로 하이라이팅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은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는 다 완성됐다. 그러면 아, 네. 혹시 뭐 학생들이거나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저희 공부점정의 팀장 김종수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 배경입니다. 개발 배경으로는 첫 번째는 산노람에 도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자주 있다고 제가 접해가지고 개발 배경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키가 소지가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제 학우 여러분들이 아침에 학교로 올 때나 그때는 키를 놓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많아가지고 그것을 없애고자 개발 배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키 분실 시 자물쇠 역할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키를 분실했을 때 만약에 중요한 전공 과목이 있는데 그 강의를 들으려고 저기 멀리 가가지고 절단기를 갖고 와서 절단을 하고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자물쇠 구입 비용입니다. 구입 비용이 첫 번째 신입생 학우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물쇠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자물쇠를 다시 구입하거나 새 거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고자 개발 배경으로 했습니다. 개발 목표입니다. 개발 목표는 스마트폰 NFC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고유값을 등록 후에 그 고유값과 저장값이 일치 시 도어락이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닫았을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방법을 개발 목표로 삼았고요. 닫히는 것은 저희가 하드웨어를 도어락으로 구매를 했는데 도어락에 이제 자동 잠김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용자가 이용 시에 경고 알림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푸시 알림으로 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 작품 개요입니다. 작품 개요는 키의 소지 여부 변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인 즉슨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열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제 심플하게 간편 사용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개발 환경으로 알두이노를 이용하였고, 이 소스는 NFC 리더기를 통해 값을 읽어오는 소스이며, 다음 소스는 읽어드린 값과 저장된 값을 비교하여 일치 시 도어락에 오픈 신호를 보내고 값과 일치하지 않는 값이 들어올 경우 경고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등록된 스마트폰을 NFC 리더기에 접속하였을 때 출력되는 UID이고, 그 아래 보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NFC 리더기에 접촉하였을 때 출력되는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 고유값을 화면에 보여줄 생각입니다. 예, 아두이노 상세 설계입니다. 첫 번째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아두이노 보드, 두 번째는 NFC 리더기, 세 번째로는 도어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NFC 리더기를 통해서 값을 읽어드려서 이제 아두이노 보드로 그 값이 넘어가면서 저장된 값과 비교하여서 도어락이 온 오프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상세 설계입니다. 안드로이드 구성은 이렇고 고유값을 읽어주는 소스입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고유값을 설정하는 소스인데, 디바이스 값, 시리얼 값, 안드로이드 아이디 값을 조합하여 UID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구현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80%, 소프트웨어가 70%인데 저희가 이제 완성을 100%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배치만 잡고 이제 정화가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배터리 부분도 있어가지고 80%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아두이노 NFC 값 읽기, 안드로이드 고유값 설정까지만 완료해가지고 소프트웨어는 70%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향후 보완점입니다. 향후 보완점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직 못했지만 간편 등록 삭제를 할 수 있게 만들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배터리를 따로 이제 안쪽에서만 바로 아두이노에 연결할 수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될 시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거를 처리를 할지 그에 대해서 지금 향후 보완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니까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과제입니다. 향후 과제는 DB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이용 로그를 입력하는 기능과 사용자 공유 기능, 그 다음에 도난 방지를 위한 캡처 기능, 아두이노 인식 속도가 느린 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저희 프로젝트 결과물을 보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적훈 학생 휴대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열리고 이 핸드폰을 댈 경우는 안 열리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문이 잠겨 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NFC UID가 등록되어 있는 핸드폰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을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이제 하드웨어 이제 도어락에 자체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였고요. 그거 돼야만 되냐? 이게 옆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NFC 얼마나? 지나가면 말씀이십니까? 어느 정도 거리는 되는데 얼마나 돼? 그러니까 이게 인식 속도가 느려가지고 NFC가 저희가 15cm 정도만 인식되고요. 저희는 15cm. 저희가 이제 인식 속도를 아직 인식 속도가 많이 느려가지고 그것도 향후 보완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거는 이제 인식을 하는 대신 이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예, 열렸어요. 그다음에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UID를 등록을 안 한 상태여가지고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원래는 경보음도 달고 해서 이제 보안 쪽에서 하고 싶었는데
그걸 아직 이제 저희가 아두이노 자체에서 구매를 안 해가지고 이게 이제 화면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이게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뜨게 보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UID 등록되는 핸드폰 보통 휴대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인들 고위층 분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안 갖고 올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갖고 온 게 아니라 휴대폰에 배터리가 다 되면 배터리가 다 되면은 보통 이제 한국 여러분들이 아침에 충전 100% 시키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100% 항상 충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 까먹었을 경우에는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까먹었을 경우에는 저희 에너지 공과대 학생이실 오면은 배터리 충전기를 계속 충전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저 상태가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아두이노가 컨트롤 역할을 하는데 그 컨트롤러를 통신하는 웹의 어플리케이션이 웹서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플리케이션으로 내 UID를 등록하면 내 것이 그 아두이노 컨트롤러에 등록이 돼야 내가 스스로 갖다 대야 등록되는 것들이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등록을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등록을 시켜줘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완성이 돼야 전반적인 프로그램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예, 그래서 저번 내가 그 얘기를 진행했듯이 그게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70%인 이유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기 핸드폰 스마트폰의 고유 UID를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상태고, 이제 그걸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등록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향후 저희가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기 그 집에 예. 저기 그 잠을 뭐지 그 우리 그 자동으로 하는 거. 도어락 말씀이십니까? 도어락이 없어지겠네. 도어락이 없어진 그 앞에 전면에. 현재도 근데 현재 시제품으로 NFC 이제 도어락이라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큰 문짝에만 달지 사물함에 그걸 일일이 달면 가격대도 그러고 보기에도 너무 복잡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NFC 같은 경우는 앞면에 그러니까 손잡이 하나만 있습니다. 왜냐면 NFC 리더기가 문 안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안쪽만 이제 잘 선정리나 그런 것만 잘하면 깔끔하게 보일 것 같아서. 예. 그다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발표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내용과 발전 방향 및 기대 효과 다음에 Q&A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처방 알림 시스템이란 여러분 모두 병원에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고 약이나 처방 내용을 주는데 많은 사람이 그 처방 내용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 먹을 시간이라던가 이런 걸 까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 내용을 환자와 기간을 정해서 웹서버에 올리게 되면 그 처방 내용이 어플을 통해 환자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주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나 수술이나 내시경을 앞둔 환자에게 금식 알림을 전송해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다음 조언 구성 및 역할입니다. 우선 이승택은 팀장으로서 환자 처방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고 이태빈 팀원과 서효셉 팀원은 처방 알림 어플리케이션 코딩, 최병률 팀원이 처방 알림 애플리케이션 UI를 제작했고요. 이승욱 팀원과 성문아 팀원이 환자 처방 관리 웹서버를 코딩했고 서효셉 팀원, 조지현 팀원이 애플리케이션과 웹서버를 연동하는 파트를 맡았습니다. 작품 개발 환경 툴인데요.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어플리케이션 제작과 구동을 확인했고요. MySQL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했습니다. PHP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MySQL을 연동하는 서버 프로그램으로 사용했고요. 포토샵으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맡았습니다. 먼저 구성입니다. 의사는 웹서버에 기관과 처방 내용을 요청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간 내용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자에게 알림을 해주는 구성입니다. 개발 내용 우선 로그인 창이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로그인이 되고 아래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 창이 뜹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소속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되고 이게 메인 화면인데 처방 내용과 푸시 알림을 온오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환자 정보, 종료 버튼이 있습니다. 환자 정보를 눌렀을 때는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등 환자의 정보가 나오고요. 처방 내용은 의사가 웹서버에 올려준 그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고 오른쪽에 보시면 의사 모양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그 각각의 알림을 온오프 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로그인 창 액티비티 만드는 거고요. 이게 로그인 창에 UI를 삽입하는 창입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하고요. 이게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제 알림을 이제 띄우는 코딩 버튼이고요. 이게 종료 버튼을 넣었을 때 종료를 종료 yes or no로 끄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이제 PH 파일 로그인 파트 부분이고요. 이게 회원가입 버튼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이제 의사가 알림을 보내서 때가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위에 닥터 해가지고 알림 제목과 세부 텍스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알림이 뜨고요. 종료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정말로 종료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합니다. 발전 방향과 기타 효과인데요. 발전 방향은 우선 푸시 알림을 더 보기 좋게 플로팅 알림으로 표시하도록 코딩하는 거고요. 병원별로 존재하는 환자 코드를 이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플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로그인과 동시에 생체 인식이나 2차 비밀번호 같이 부가적인 인증 수단을 사용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환자들이 잊지 않고 약을 제때 복용할 수 있고요. 의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물 미복용이나 금식 오더를 따르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는 이제 개발로는 왜 PHP로 하셨는지 지금 PHP를 쓰지 않는 분양이 있는데 왜 그거 쓰는지 보고 싶고. 저희가 저번 캡스톤, 그러니까 작년 캡스톤 할 때 PHP를 사용을 했어가지고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용하기 편한 쪽으로 선택합니다. 기본 지식이 아주 대단한 거 같네. 아주 그냥 당장하고 취업을 했을 때 사용해봤던 네, 그러나 이제 식자재들을 보관 방법에 따라 이제 실제 소비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유가 오늘 산 우유의 유통기한이 일주일 뒤까지라면은 실제로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소비기한은 뭐 한 달에서 한 달 이상까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주어서 낭비되는 식자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어플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개발 목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보관 방법에 따라 얼마나 더 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들의 그 생산을 좀 막고 그런 낭비되는 식자재를 줄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에서 제보했던데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연간 40조인데 저희 국가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470조가 저희 2019년도 그 1년 국가 예산입니다. 근데 그 중에 40조에서 35조에서 40조 원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사회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어플을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작품의 이제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장을 봐와서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간단한 터치들을 통해서 물품을 이제 등록하고 이제 그 유통기한이 다 되었을 때 푸시 알람으로 그 유통기한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어플. 이제 기대 효과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식자재를 구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의 이제 구성민 역할입니다. 저는 이제 팀장으로서 안드로이드 메인 액티비티 UI 제작하였고요.
나누리 조원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푸시알람 쪽에 많이 제작했고, 민성현 조원이 이제 푸시알람 쪽을 도와주면서 파이어베이스랑 DB 쪽 제작했고요. 이재국 조원도 마찬가지로 파이어베이스랑 서버 쪽 제작했고, 안해찬 조원이 이제 저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있는 메인 UI들을 제작했고, 조성학 조원이 이제 서브적으로 서브 액티비티로 막 그리드 뷰나 이런 거를 제작하였습니다. 설계 계획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 그 기본 이제 UI를 만들고 이제 스피너 기능이랑 인텐트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피너 기능을 이용해서 그 많은 음식물들을 일일이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서치로 쉽게 찾을 수 있게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드 뷰를 사용해서 그리드 뷰가 이제 그림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뒤에 나오실 건데 그리드 뷰를 이용해서 그 이제 그 음식물의 소비 기한과 유통 기한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B로 저희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파이어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연동해서 저희가 파이어베이스에 저장한 데이터를 그 푸시알람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그리드 뷰에 대한 유통 기한을 넘겨주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용 도구는 간단하게 저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파이어베이스만 사용하였고요. 이제 초기 화면입니다. 저희 이제 알람이 추가랑 그림으로 찾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그냥 초기 화면 UI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치 뷰입니다. 화살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많은 음식물들에 대한 많은 리스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냉이라고 쳤을 때 냉이라는 글자가 해당되는 냉동만두가 이렇게 바로 검색이 밑에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에 해당되는 코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냉동만두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렀을 때 선택된 식자재가 냉동만두라고 나와주는 거고요. 네, 확인을 눌렀을 때 이제 알람 넘겨주는 거예요. 알람을 넘겨주는 코딩 부분입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면은 다음 페이지에 이쪽에 알람 예정에 저희가 이거 어제 밤에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한 거라서 오늘 날짜로 알람 예정이 2019년 6월 7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화살표 보시면 그림으로 찾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리드 뷰입니다. 이렇게 식품 종류들을 나타내고요. 이제 만약에 과일 탭을 들어간다면은 과일 안에 있는 탭들의 포도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알려주고요. 이제 다른 유제품을 들어가면은 DB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저장해 놓은 거를 그리드뷰로 날려주는 거고요. 이제 저희 조의 이제 향후 보완점이 아무래도 이제 직접 어플을 켜서 자기가 직접 입력해야 되다 보니까 오래 걸리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더 보기 편하고 이제 더 그 유통기한을 등록하기 간편한 UI를 제작하는 것이 향후 보완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쇼핑몰 앱과의 연동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데 저희가 하기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서 이제 향후 과제를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구현 목표에는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추가한 알람을 이제 삭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우유를 이제 알람을 추가했는데 자기가 그날 다 마셔버렸으면은 울리지 않아도 될 알람이 울리니까 그것을 삭제하는 걸 만들려고 향후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구동 영상 알람이 추가를 눌러서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요. 저희가 등록해놓은 음식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창에 냉동만두를 쳤을 때 냉동만두가 검색이 되고 좀 속도를 좀 낮추면 안 돼? 너무 빨리 가는 거. 그다음에 선택된 식자재가 뜨고 날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람 예정이 지금 위에 소비 알림이 설정 칸에 알람 예정이 된 게 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찾기에서 이제 그리드뷰를 사용해서 그 음식들에 대한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파이어베이스에서 날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 영상 마무리하고요. 질의응답 응답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의 종류는 몇 가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불편할 것 같아.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입력하는 불편 말씀이십니까? 입력하는데 너무 불편해. 나는 누가 안 보여. 이게 핸드폰으로 보면은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보다는 좀 잘 보입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불편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 어떤 식으로 말씀이십니까? 입력 방법을 좀 바꿔주더라고. 입력 방법을 이제 그리드뷰가 좀 간단하시지 않을까요? 선택해서 바로 추가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 생각은 이제 왜냐면 이게 자취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아이콘으로 해갖고 아이콘에다가 네 그게 그리드뷰인데 그거를 이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나눠줬고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그리드뷰로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저장할 수 있는 버전과 그다음에 서치뷰를 이용한 버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거까지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리드뷰를 일단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정보를 알려주는 걸로 하고 서치뷰는 검색으로 이제 알람을 등록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바코드 음식물에 바코드 찍으면 다 나오잖아. 생산자도 나오고 날짜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집에서 말씀이십니까? 집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네가 물건을 샀을 때 예 근데 샀을 때 산 물건에 대해서 바코드 찍어가지고 입력을 하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직접 가서 구매했을 때 그런 거고 만약에 그 쇼핑몰에서 그냥 직접 구매하시면은 보실 수 있으시니까 언제까지? 아 그러니까 자동과 수동으로 나눠서 네. 구분을 좀 해주셔요. 앞으로. 네, 향후 과제로 네 적고 있겠습니다. 저 더 등록이 간편한 UI 제작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